게임 중독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게임은 한 번 빠져들면 마약과 같아 컴퓨터 게임 중독은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무섭다고 합니다. 게임이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사실 상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차피 바둑 장기도 다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머리를 쓰게 돼서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찬성이에요. 게임은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싫어요. 게임에 중독되면 자기 할 일을 못하니까 반대예요. 공부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픽 같은 것도 좋고요. 내용이 다양해서 좋아요. 이렇듯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자게임기는 1년에 20만 대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기 팩만 바꿔 끼우면 여러 종류의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판매 규모는 200억이 넘고 90년대에는 1000억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전자게임기 시장에 중소업체와 대기업이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순이익은 도요타 자동차사에 비견할 정도로 게임 산업은 유망한 정보 산업입니다. 이건 뭐냐? 이거 닌자 거북이 오락 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거야? 아니요, 일본 건데. 일본에서 수입된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국적불명의 국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잘못 수입된 만화나 비디오 게임은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 사회 질서에 대해서 정신적 혼란까지도. 요즘 이처럼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홍콩제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은 어린이들 정서를 해친다는 지적입니다. 오락을 통해 딱딱한 컴퓨터와 친숙해 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오락 프로그램이 너무 폭력적인 데 있습니다. 홀가분하다고 소문이야. 왜 홀가분하지? 왜 그런 느낌이 들지? 사람 맞추고 죽이는. 올해 7살의 강모군이 어제 오후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좋아하는 전자오락 게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강군에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된 병명은 이른바 광과민성 간질발작. 평소 2~3시간씩 즐겨온 전자오락의 빛이 발작의 자극원이 됐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런 케이스의 환자가 많습니까? 1년에? 한 4~5명씩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가니까 애가 오락기를 또 마침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락기 선을 빼가지고 어디 감싸놨어요. 전자오락기에 의한 광과민성 발작 증세 사례가 보도된 이후 시민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제부터는 거의 판매가 거의 안 되는 편이고, 판매가 됐다 하더라도 이 명절 때 한 일주일 정도 장사한 그 물건이 사실 어제부터 다 반품이 들어옵니다. 각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전자오락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보안경을 착용하게 하는 등 전자오락 발작 증세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컴퓨터 어디에 사용합니까? 공부하고 오락에 쓰는데 오락이 더 재밌고 신나요. 신종 컴퓨터 게임 주라기 공원입니다. 혼자 하는 기존 비디오 게임과는 달리 30~40명이 동시에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컴퓨터 통신망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돼 서로 경쟁하며 풀어나갑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인터넷 PC 게임방이 중고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학생들입니다. 자리가 없어 기다리는 학생도 많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스타크래프트입니다. 대형 서점 컴퓨터 관련 코너에는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컴퓨터 게임에 관한 책으로 가득했다.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된 서적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체 서적 중 베스트셀러가 돼서 청소년들 사이에 그 인기가 얼마나 선풍적인지 알 수가 있었다. 혼자 살기가 힘들어가지고요. 거의 이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제 방법이 없나요? 보러. IMF 하에서 용산이 상당히 침체돼 있다가 이 게임방으로 인해서 저희 용산 시장을 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프로게이머랍니다. 컴퓨터 게임이 벌어지는 대회장은 개막 전부터 만원입니다. 외모도 마음에 들고요. 질듯질듯 하다가 그 막판 확 이겨버리는 거 그런 것도 그런 반전이 좀 마음에 들어요. 현재 활동 중인 프로게이머는 10여 개 구단에 200여 명. 벌써 50여 개의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신세대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야구나 농구처럼요, 이렇게 여러 프로게임 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건요, 게임을 하는 행위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우리나라를 게임 산업의 메카로 표현할 정도로 게임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앞으로 2005년쯤에는 세계 3대 강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오락짐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컴퓨터 게임을 정규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해군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최고 조종사로 치는 탑건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게임을 통해서 그 비행기 조종에 대한 모든 기술을 다 마스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고교생 한 명이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게임은 한 번 빠져들면 마약과 같아 컴퓨터 게임 중독은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무섭다고 합니다. 멍하게 있거나 조는 아이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대부분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게임 생각날 때는요, 엄마한테 졸라대고 싶어. 어떤 현실하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적절한 발달을 이루지 못하죠. 초등학생들이 그 직업에 관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뭔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지위와 재산이 될 수 없다. 게임은 게임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청소년들이 알아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둘이 이 방에서 형하고 둘이 2시까지 막 게임을 하고 이제 제가 일어나서 오면 얼른 끄고 이제 그렇게 목표를 포착했다.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하자. 게임을 하면요, 재밌어서 좋고요. 친구들이랑요, 같이 학교에서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머님과 아이들 간에 큰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신뢰감이나 그다음에 아이들과의 그 친밀감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게임기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규제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중 규제 때문에 업체들의 혼란도 크고 해외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특징 언론에 나오는 인터넷 중독 35%다, 15%다, 20%다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게임이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사실 상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대부분 어른들은 단지 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게임을 하면 머리를 쓰게 돼서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찬성이에요. 게임은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싫어요. 게임에 중독되면 자기 할 일을 못하니까 반대해요. 공부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너무 열중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중독이 됩니다. 그럼 중독이 되면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제쳐놓고 게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게임 잘못이 아니라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게임 탓으로 돌리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바둑 장기도 다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게임은 창의적이고 학습에 도움되고 하는 그런 유능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든지 하나에 심취해가지고 그 방면에 토합이 되는 거, 난 그 바람직하다고 봐요. 컴퓨터 게임 자체가 유해하냐 무해하냐보다는 이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로 생각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더블킬. 인식이 아직까지는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제 시대가 변화할 때마다 e스포츠가 좀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경쟁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께 투지를 일으키고 영감을 일으킨다면 그게 스포츠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인터넷 게임 등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 못할 정도가 될 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 좀 하자고 해서 주류 회사 이미지 이렇게 타격이 크니까. 중독 행위로 규정이 되면 사회적 편견이 확대돼서 중첩적 규제와 과도한 규제들의 어떤 그를 불러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도 이를 받아들여 2030년에 개정되는 질병 코드에 게임 이용 장애를 넣을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ADHD의 그런 문제가 게임 장애의 후발로 생길 수 있는 거죠.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브, 틱톡, 쇼츠, 주식, 코인, 낚시, 수많은 취미 활동에서 또 아이돌, 스타, 팬 비롯해서 수많은 일상에 지장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